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복잡하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부담부증여와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양도세 공부하기 15번째 시간으로 특수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즉 3쿠션으로 해가지고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등 수중자산에 대한 그 이월 과세, 그리고 우회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의 내용에서 보듯이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증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증여 후 5년 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의심을 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조사해서 적게 낸 것으로 보이면 제대로 양도소득세를 걷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증여를 한 이후 5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증여자가 취득한 과거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2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C에게 6억 원에 직접 양도한 경우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단순 계산을 하면 차액이 4억이니 세율 40%의 누진공제 2,540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세가 1억 3,460만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A가 자신의 배우자 B에게 해당 부동산을 6억 원에 양도하고 그렇게 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6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는 다시 C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6억에 취득해서 6억에 양도를 하게 되니 양도 차익이 없어서 양도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재양도를 하는 경우 2월 과세를 적용하여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증여하여 우회 양도하는 것도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이므로 탈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팁은 결혼한 사람은 그 배우자 찬스를 쓰면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이라면 일단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5년이 지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서도 이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양도세는 0이 되기 때문에 엄청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개인을 비거주자로 구분을 하는데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 및 신고 납부에 관한 적용은 거주자와 동일합니다. 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한해 적용이 되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이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인데 곧 비거주자가 될 것 같다면 거주자 신분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에 그 해외 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그 거주자로 바뀌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 날 등입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전환하여 비과세 요건, 즉 현재는 2년 보유 2년 거주인데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곳이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면서 세법을 만들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을 어기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탈세입니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규정을 잘 이해하거나 허점을 찾아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절세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절세도 탈세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또 탈세를 막으려고 여러가지 방책들을 세법에 넣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세법도 자꾸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이러한 절세를 위한 다툼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세법의 변화에 소홀히 하고 과거에 갖고 있던 세법 지식만 믿고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다고 하는데 특히나 세법에 대한 공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계속 관심을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